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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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돌아온 분식집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다들 뉴스를 보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많죠? 대형 카페 얘기도 하고 진동벨 얘기도 하고 생일 카페 얘기도 하고 뭔가 다 카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토론하기 이전에 뭔가 다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 카페에 유행을 총 집합해 놓은 글이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토론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라 좋았어요. 일단 대형 카페도 그렇고 진동벨이야 너무 익숙해진 시스템이고 생일 카페도 친구 따라 가본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대형 카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대형 카페에 대해서 혹시 먼저 경험했던 게 있을까요? 이러한 대형 카페를 가봤다. 아니면 가보고 싶었다. 이러한 대형 카페가 있었을까요? 저는 가봤는데, 네. 어, 할머니 집이 전라남도 광주 담양 이쪽인데, 그 그냥 명절 때 모이면 인원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대형 카페이거나 아니면 관광지 주변에 있는 카페들은 보통 크기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보통 대형 카페를 갔고, 대형 카페 위치들이 도심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있어서 친구들끼리는 잘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서울에서도 가장 커봤자 한 3층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글 속에 나온 그런 휘황찬란한 것까진 아닌데 대형 카페의 기준이 어디부터 대형 카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5층짜리 건물이 다 카페인 곳이랑 음, 2층에 루프탑 해서 총 3층이라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곳이 지금 머릿속엔 딱 떠오르는데 저도 정 사장 말처럼 이제 부모님과 가거나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자차가 있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지 친구들이랑은 가본 기억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그렇군요. 친구들이랑 갈 때는 좀 조그맣거나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뭐 이런 데를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보다 약간 서울 같은 놀러 가는 곳에 있는 카페를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저도 대형 카페라고 하면은 결국에 가족이랑 갔던 기억이 더 나는데 저는 이제 제 지역에 있는 커다란 카페가 있었는데요. 5갤런이라는 그런 뭐지? 깡통에다가 빵을 넣어서 깡통빵을 빠는 엄청 커다란 카페가 있었어요. 사실상 음, 카페를 넘어서 음식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카페인가 레스토랑인가 헷갈릴 정도로 베이커리류들과 뭐 파스타, 샐러드 뭐 이런 것까지 다 파는 거의 종합 어쩌고 같은 카페가 있었는데요. 근데 맨날 작은 데 가다가 그렇게 커다란 데를 가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2층, 3층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보면 와 이게 백화점인가 싶을 정도로 커다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가보고 싶었던 데도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대형 카페를 대형 카페 갔을 때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가족들이랑 연휴에 모였을 때 가게 되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그때 모여서 그렇게 대형 카페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엄청 나고 그리고 그냥 크기만 클 뿐은 음료나 디저트나 그런 음식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다고 느꼈고 또 너무 음료가 비싸다.
라고 느껴진 적이 많아서 저는 대형 카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내가 굳이 이렇게 좀 널찍한 데 오고 싶어서 조금 큰 카페를 찾아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음식도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음, 오히려 대형 카페 갔을 때는 실망만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런 점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카공할 때 좀 대형 카페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음, 솔직히 가게 크기가 작으면 음,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또 최근에 카페에서 실망을 했던 게 음, 친구들이랑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자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좀 일찍 끝나서 음, 먼저 가 있으려 했더니 첫 번째 간 곳에서는 "아 혹시 드시고 가실 건가요?" 그래서 "네. 먹고 갈 거예요." 이랬더니 "아 주말이라서 이용 시간은 1 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막, 이러셔서 나오고 두 번째 후보지를 갔는데 두 번째에서는 음료를 시키고 보니까 거기도 막 음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던 게 에이드가 6,500 원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일단 어차피 오래 있을 거고 그래서 시키고 딱 자리에 앉아서 옆을 봤는데 노 스터디 존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나와서 결국에 원래 카페 공부를 주로 하던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했던 그런 음, 기억들이 있어서 사실 대형 카페는 좀 층수가 많다 보니까 음, 눈치도 덜 보이고 음. 그런 점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 스터디, 카페로서의 아, 기능은 아닌 거니까. 그쵸. 음, 그쵸. 근데 저는 또 대형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음, 어, 저희는 아직, 이렇게 나이를 밝히게 되지만, 20대 초반이고 차가 없고, 음, 그래서 대형 카페를 잘 안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도심에는 주말에 이럴 때 사람이 또 몰리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차가 있는 30대나 아니면 20대 후반부터 약간 드라이브 하다가 대형 카페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부러 대형 카페가 외곽에 있으니까 찾아가는 경우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대형 카페를 이용하다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매일같이 청소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하는데 막 2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괜히 짠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막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거는 그 위치도 그렇고 뭔가 20대 초반처럼 아기자기하게 갈 만한 곳보다는 확실히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특히나 자차가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거든요. 맞아. 그걸 왜 느꼈던 나이 게, 들수록 되게 그걸 느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그런 대형 카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음. 부모님들끼리 데이트 하시려고 뭔가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될 건데 뭐 밖에 나가서 나가는 거니까 너무 조만한 카페도 가기 애매하고 스타벅스 가자니 또 그것도 애매하고 이런데 대형 카페들은 나름 이제 인테리어가 잘 꾸며져 있다던가 아니면 산책길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가기에 좀 되게 적합하다고 느끼셨는지 굉장히 많이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확실히 이 대상층이 완전히 사진을 찍기 위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카페로서 즐기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족 단위 아니면은 이제 약간 부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갔을 때도 되게 가족 단위가 많다고 느꼈고 애기들 데려오는데도 엄청 많다고 느꼈고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데는 애기 데리고 가면은 막 눈치 주고 이런 데들도 종종 있잖아요. 막 시끄럽다고. 근데 거기는 애초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데리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대형 카페의 역할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대형 카페가 층고도 높아가지고 뭔가 더 탁 트인 느낌도 들고, 맞아요. 뭔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요새 되게 자연 친화적인 카페라던가 아니면 음, 뭔가 서울 같지 않고 그냥 뭔가 숲속에 있는 듯한 카페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음, 심지어 광화문 쪽인가 그쪽에는 뭔가 와이파이 없는 카페, 그래서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카페 이런 컨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뷰도 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저는 대형 카페의 장점이 뭐냐 생각하면 그런 타겟층이 잡히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그런 좋은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음, 유아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러면 아예 아이 기저귀 가는 방 따로 만들어주고 음, 뭐 아이 용품 같은 거 되게 많이 놔두고 그치. 그런 거를 보면서 확실히 여기에 오는 대상은 그래도 과반수 이상 이거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었고, 또 대형 카페 썰을 하나 얘기하자면 대형 카페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명절에만 대형 카페 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명절 아닐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사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저희 할머니 집 앞에 원래 카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겼어요. 음, 그래서 우와 카페 생겼다 이러면서 막 가다가 다음 연휴 때 갔는데 그 카페가 그 카페 주위로 카페가 또 두세 군데가 생겼거든요. 근데 한 곳이 진짜 대형 카페다라고 하면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기도 나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처음 생긴 그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지? 그 옆에 대형 카페가 진짜 이쁘고 으리으리하게 생겼길래, 그것 때문에 밀려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접으셨나 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제가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첫 번째에 생겼다는 그 카페 주인분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옆에 아, 대형 카페를 차린 거였어요. 아, 진짜 근데 그만큼 대형 카페가 장사가 잘 되고, 확실히 저희는 아직 모르지만 수요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아직도 카페를 뭔가 대화형,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말고도 대화를 하기 위한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걸 원하는 계층들도 되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선 이런 대형 카페가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음, 대형 카페에서 아쉬운 점은 내부 인테리어가 되게 아쉬웠던 적이 꽤 음,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음, 왜냐면 야외는 진짜 이쁘게 잘 돼 있고, 아까 백 사장이 말한 것처럼 산책로라든지 음, 야외 조경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내부는 그냥 일반적인 카페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저는 음, 걷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는 또 여름에 가면 모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 안에서 있고 싶은데 안에 있는 걸로는 좀 아쉬운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여기 글 중에 아이유 스페이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의자도 그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서 네, 여긴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어쩐지 또 작품 건축가분의 작품이라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랑 창업을 해 봐야 근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미술관 중에서도 네, 안에는 조명이 없고 네,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서 미술관을 음, 구성하는 그런 건축가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되게 예쁘네요. 역시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내부 인테리어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뭔가 제가 가졌던 예술들처럼 정말 정말 예쁘게 꾸미는 데가 많더라고요. 음. 요즘 인스타 릴스 같은데 그런 뭐지? 대형 카페들을 찍어놓은 릴스가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알고리즘인가 봐. 그런 거 엄청 많이 보더라고. 그중 하나에 수산공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안에가 막 되게 물처럼 해놓은 것 같은 인테리어고 그 동그라미 커다란 원이 벽에 있고 거기 안에 약간 물 흐르는 약간 심해 같은 영상이 계속 끼워져 음, 있는 그런 화이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수산공원이라는. 근데 그런 데도 정말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깔끔하게 예쁜 스타일도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 더 뭔가 소개를 해보자면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간 한 번쯤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인천 어디지? 거의 인천 끝쪽에 있는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거든요. 음. 그래서 안에 나무가 있어. 음? 오. 안, 그 안에 이미 나무가 있어서 엄청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되게 초록초록한 다른 식물들을 심어놨다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 교회였으니까 창문이 스테인드 글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음. 빛이 이렇게 착 들어오면은 뭔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컨셉을 활용을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컨셉을 넘어서 이제는 사실상 카페를 넘어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전시관 같은 느낌? 내가 전시관 한가운데서 커피를 마신다 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형 카페가 그런 걸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저는 카페가 약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냥 커피를 마시는 걸 넘어간 전시관 내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았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게 이런 대형 카페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읽다가 네. 든 생각이 이런 대형 카페 같은 데는 사실 호명을 해서 이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진동배를 음, 계속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의문이 또 사실 생겼거든요. 뭐 요즘에 네. 휴대폰으로 알림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알림 갈 거다 이런 음, 음식점들 되게 많은데 네. 대형 카페가 좀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음, 연령대 평균이 좀 높은 편이라면 음. 그런 걸 도입하기 좀 더 장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진동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맞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음 주제로 진동체들을 이어지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부터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몇몇 곳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곳에는 진동배를 쓰는 데도 있었고 그냥 아싸리 기다려서 받아서 가세요 하는 것도 있었어요. 너무 어? 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음료 정도나 빵 베이커리 담아주는 정도면은 저쪽에서 받아서 가시면 돼요 이러면서 음. 받아서 가게끔 하더라고요. 거기가 정말 컸었는데 음, 그리고 특히나 거기는 앉아야 되잖아요. 거긴 테이크아웃을 하러 가는 곳은 아니니까 음, 애초에 물어볼 때 자리 잡으셨나요? 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확인을 하고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생각해보니 그런 곳은 진동배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알려를 주던가 오래 음, 걸리는 거면 특히나 그런 게 저,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약간, 그럼 진돈벨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음,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음식집 가면은, 그냥 식당 가면은 1, 음, 2층에 그 음식용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음. 그거 있는 카페도 전 봤어요. 어, 왜냐면 맞아요, 맞아, 맞아. 내려갔다 맞아요. 올라가기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려서 계속 주문 많은 상태면은 안 가져가면 밀리고 막 이러니까 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맞아, 약간 음식 받는 냉장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신기했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히 그 층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좋아요. 진동벨 와, 얘기를 해봐요. 진동벨도 그럼 한번 스리랄 넘어가 볼까요? 진동벨. 요즘 근데 진동벨이 뭔가 사라져갔다라고 썼지만 진동벨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한동안은 뭔가 진동제 말고의 새로운 방법들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음,
뭔가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옛날엔 진동벨도 많았는데 최근에 느낀 점은 그 뭐지? TV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니터에다가 번호 띄워놓고 몇 번 아, 번호 나왔습니다. 번호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 약간 맥날처럼 프랜차이즈에서 맥도날드 느껴졌어요. 버거킹 이런 것처럼. 네, 맥도날드나 그런 데가 좀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음, 제가 약간 그런 카페들을 찾아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어, 그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요새 카페가 다시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약간 제 느낌상. 제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카페들만 제가 찾아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오히려 이렇게 맨날 진동벨에 이제 맨날 그 소리 엄청 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 화장실 간 사이에 음료 나오면 옆 사람한테 민폐고, 그 소리 때문에. 그리고 맞아. 돌려줘도 이게 그 직원들이 뭐 계속 음료 만드느라 바빠서 진동배를 안 꽂아두니까 내가 놓으면서도 그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약간 이 진동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이제 음료 가지러 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네, 이런 거에 사람들이 좀, 음, 어, 뭔가 이렇게 이런 게 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쌓였는지 음, 요새는 뭔가 일부러 가져다 주는 카페를 찾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여튼 뭔가, 뭐 네. 얘기하세요. 아니, 마저 말씀하시죠. 다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화면에 번호 띄워주는 거랑 대형 카페까지 해서 진동벨 사용하는 거? 근데 정 사장 말처럼 개인 카페라고 생각하면 거의 이제 규모가 작다 하면은 가져다 주시는 것 같고 개인 카페는 또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진동벨 같은 게 또 경관을 해칠 수도 있어서 그런지 진동벨도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데 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인테리어를 중요시한다 해도 그 특성상 사람도 너무 많고 모든 층을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어서 모니터에 띄운다든지 진동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글 속에 로봇 있잖아요. 음, 서빙 로봇. 그쵸. 음, 이런 서빙 로봇은 대형 카페에 들어가긴 또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그럴 것 같아. 대형 카페는 또 층수도 있고 음. 너무 커다라니까 그런 대형 카페 특히나 컨셉에 충실해야 되는 카페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음, 오히려 반대로 컨셉이 좀 적어진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약간 파티션 딱딱딱딱 잘 나눠진 듯한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오히려 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겠다. 음. 음, 음, 근데 제가 이 서빙 로봇으로 음, 운영을 하는 샤브샤브 집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음, 근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의미가 있나?' 음, 왜냐면 서빙 로봇의 그 샤브샤브가 음, 셀프바 있는 그 무한 리필집이다 보니까 음, 서빙 로봇이 가져오는 게 소스 4 가지랑 음, 육수 그릇, 그 월남쌈이랑 월남쌈 물 뭐 음, 이런 거 좀 올려 무거워서 걔한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럼 그 카트 있잖아요. 음, 어 이 좀 옛날에 식당 규모 좀 있는 데 가면 카트로 이렇게 끌고 가서 쌈밥 같은 거 주시고 음, 그런 카트를 그냥 그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뿐? 그치. 그리고 그걸 식탁에 올려주는 건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분이 해 주시니까 아, 그래?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 음, 왜냐면 그 음, 로봇이 빠진다고 인력이 추가될 것 같지도 않아서. 음, 근데 나는 조금 인력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로봇을 사용하는 카페는 아니지만 식당 이런 데를 종종 갔을 때 뭔가 무한리필집이 되는 그릇을 빨리빨리 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런 뭐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뭔가 음식 그릇을 빨리빨리 빼야 되는 데는 확실히 인력이 없이 했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애가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 옮기는 걸 손님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서비스를 손님에게 떠맡기는 게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인력만큼 가게에서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 로봇이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 빼는 건 또 생각을 못 했네. 샤브샤브는 음. 그릇을 뺄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계속 넣기만 하니까 사실 갈 때도 보면 치우는 것도 결국에 직원분이 하셔서 이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릇을 빨리빨리 빼야 되는 거면 그런 거나 그냥 음식 가져다 주는 거는 거기다 올려놓고 보내더라고. 그럼 우리가 그냥 거기 있는 그릇을 그냥 가져다 이렇게 메뉴를 옮기는? 그렇게 했을 땐 사람이 따로 필요 없이 혼자 움직이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 물론 걔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니면 애가 오류가 걸려서 저기에서 뭐 헤매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직원이 가서 띡띡띡띡띡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보내는 게 웃기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재밌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요소처럼 다들 보더라고요. 아직은. 이게 새로운 요소니까 다들 보면서 어머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귀여운 로봇 형태들은 다들 보면서 아이 귀엽다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맞아, 애기들도 장난치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새롭게 느껴지다 보니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더 작용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 예. 아니, 나 방금 애기들 얘기해서 떠올랐는데, 한창 카페나 식당에서 노키즈존 이런 게 진짜 많았잖아. 음, 근데 요새는 노키즈존이라고 안 하고, 음, 케어 키즈존 이렇게 하거나, 키즈 케어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여기가 노키즈존이, 잠깐만. 노키즈존이지, 아, 어, 어, 일단 고장났. 노키즈존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가게 상황을 얘기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확실히, 음. 음, 뭔가 양쪽 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단어 하나로 달라지거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갑자기 그냥 그치. 얘기해봤어. 흐름에 상관없긴 한데. 근데 그냥 이게 또 얘기해봤다고. 진동벨 시스템이 갑자기 또 필요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진동벨 같은 그런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바를 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일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신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이제 뭐 주문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항상 확인차 이거 맞으신가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되물었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알고 보니까 귀가 아예 안 들리시는 분이셨고 음, 근데 그러니까 아,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분도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음, 근데 또 이게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또 벗고 말을 하자니 또 조금 응, 응, 응. 그렇고 그래서 막 메모장에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 뭐 이러면 뭔가 꼭 가져가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문할 때도 확실히 키오스크 이런 게 그럴 땐 또 엄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러게. 일이었습니다. 우와, 되게 그런 부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그니까. 관점을 알게 되네. 약간 베리어 프리적인 측면이네. 사실 키오스크 같은 거는 뭐좀
편리하긴 하지만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가게 특성에 따라서 사실 가게랑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 되게 빈티지한 가게인데 키오스크가 있다거나 하면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또 좀 더 다양한 디자인으로 키오스크가 나온다든지 음, 뭔가 더 발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음,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음. 그러게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게요. 정말 진짜. 아직까지 여러 개를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의 것들인 것 같긴 합니다. 음.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생일 카페에 대해서 좀 짧게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생일 카페도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생일 카페 가보신 분? 저요. 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보고 굿즈만 받아봤습니다. 아, 네. 저는 제 동생이 갔다 왔어서 집에 컵홀더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아. 네, 컵홀더가 이렇게 그 아이돌의 얼굴과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컵홀더들이잖아요. 다들 그걸 모으러 가는 것도 약간의 그런 팬덤 문화 같은 거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컵홀더 받아서 어디다 쓰지? 저 저거 진짜 어디다 쓰지? 저거 재활용할 수 있을까? 저걸 한 번 더 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종종 들거든요. 굿즈야 뭐 포토카드 내지는 그런 스티커들은 그냥 따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굿즈들이 어떻게 모아지는가도 이러한 생일 카페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직접 가보신 이사장. 이사장님은 어떠셨는지. 근데 되게 재밌는 문화라고 느껴졌던 게 음, 저는 누구를 좋아해도 음, 마음으로는 막 콘서트도 가고 싶고 막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고 뭐 음, 영화 무대 인사도 다 쫓아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음, 실행은 못 옮기거든요, 음, 귀찮아서. 근데 이제 친구는 좀 열정적인 편이라 음, "생일 카페를 가자." 해서 뭐 저도 아는 가수고 음, 저도 뭐 호감이 있고 하니까 "그래 음, 가자." 하고서 처음 가 봤는데 음, 그날 2군데? 3군데?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음, 진짜 신기한 게 가는 곳마다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줄을 서서 하는구나.' 했는데 또 놀란 건 음, 컵홀더뿐만 아니라 굿즈도 음료를 사면 주는데 음, 그 안에 또 한 가게는 그 내 컷 사진 찍는 기계까지 들여와서 음, 오, 친구들이랑 거기서 또 사진을 찍고 음, 이동하는 되게 카페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음, 그 카페에서 주는 컵홀더가 그 카페의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다른 디자인,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하루에 돌면서 컵홀더를 모으는구나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음, 음료도 이름을 그 해당 가수랑 연관지어서 막 짓더라고요. 음, 진짜 딱 정말 온전히 팬들을 위한 공간이구나. 음, 저도 컵홀더가 지금 집에 3 개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인형 같은 것도 원래 관심이 없는 편이라 음, '이 컵홀더를 대체 어떡하면 좋지?' 근데 또 사람 얼굴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버릴 수도 없고 아, 그래서 그냥 상자에 넣어서 고이 네, 서랍에 넣어 뒀는데 네, 약간 처치곤란인 면이 있긴 하지만 제 친구는 음, 그걸 인테리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음, 커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음, 음. 본인의 진열장에 놨더라고요. 음, 근데 예, 요즘에 막 엄청 그 아이돌에서 벗어나서 배우까지도 엄청 막 확장돼 가지고 생일 카페가 열리잖아요. 예, 맞아요. 슬램덩크 어. 생각보다 재밌. 근데 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확장돼 가는 것도 너무 웃기고 음, 근데 그 생일 카페가 또
대여를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음, 사장님 입장에선 또 꽤 좋은 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생일 카페 전문 카페가 생기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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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게 생일 카페라는 거에서 시작돼서 그렇게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자체가 좀 흥미롭긴 음, 합니다. 재밌습니다. 맞아. 그런 요소들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확실히 어떻게든 그러한 생일 카페가 옛날엔 진짜로 완전 아이돌만 했던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진짜 많이 퍼져나가는 것 자체 너무 신기하고 캐릭터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음, 음, 그리고 그거를 가는 게 그냥 단지 굿즈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카페를 해서 간다든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도 난 되게 인상 깊었어. 음, 뭔가 인터넷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그 이런 카페를 많이 열고 공지하는 데가 트위터라는 곳이잖아요. 트위터에서 서로 가가지고 트위터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서로 만든 굿즈를 또 거기서 막 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 문화를 거기서 한번 더 즐긴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의 힘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공간에 대여해주는 사장님은 돈을 받고 대여를 해주지만 음, 음, 대여를 해서 생일 카페를 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음, 제가 듣기로는 음료값을 받고 이래도 적자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막 음, 커플도 디자인도 손수하는 거고 맞아. 음, 그 디저트 메뉴도 음, 주문을 넣거나 해서 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막 그 캐릭터 모양으로 뭐 쿠키를 찍어낸다든지 음, 이렇게 따로 주문 제작을 하는 거고 음, 공간도 꾸며야 되고 음, 뭐 사진 찍는 기계도 빌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와 누가 나를 위해 저렇게 생일 카페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저거를 어떻게 팬심 하나로 움직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니까요. 그럼 만약에, 음, 그리고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음, 그, 어떤 아들분이 자기 아버지가 경찰인데, 경찰 퇴직하시는 날인가? 그때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그렇게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 음. 그런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생일값.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진짜 생일 카페인 거지. 그 나름 재밌을 것 같기는. 그렇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렸으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진짜 오래 했다, 오늘. 맞아요. 되게 진짜? 오래오래 한 것 같군요. 맞아요. 모두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노래는 뭘 하려다가 어차피 마지막 주제가 생일 카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중 하나인 레드벨벳의 수록곡 중에 벌스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음, 수록곡 맞나? 모르겠어요. 한 번 타이틀 아닌가요? 불러주세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벌스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정말 생일 카페랑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제가 감히 한 소절만 부르지는 불러주시면 안 돼요? 못하겠고 꼭 아니, 왜냐면 인스타 제가 노래 게시물 너무 알고 올려드릴 싶어. 테니 거기 안에서 노래 틀어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해주세요. 빠빠이. 감사합니다. 그냥 빠이.